알찬 부동산 정보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현진 기자의 톡톡 부동산. 오늘도 이현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지난달부터 봄 이사철을 맞아서 요즘 이사를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내 집을 구하기 전에는 월세를 할 건지 아니면 전세로 살 건지 또 매매로 할 건지 결정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요즘 전월세나 매매 시세는 어떨까요?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가 많은 시기이다 보니 전월세 가격과 매매 모두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상황이 어떤지 지켜볼 텐데요. 우선 서울과 수도권 전세 가격 변동부터 살펴볼게요. 오르는 중인가요? 내려가는 중인가요? 일단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서울 수도권 전세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름폭이 조금 낮아졌다가 많아졌다가 이런 변동폭은 있지만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3월 넷째 주 이 기준으로 해서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0.01% 올랐고요. 경기는 0.01%, 인천도 0.01%로 모두 고르게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하고 강북 모두 전주 대비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역별로도 좀 살펴볼게요. 오르는 지역이 있으면 내려가는 지역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좀 살펴보면요. 수원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0.07% 올라서 가장 많이 올랐고요. 서울 서대문구가 0.06%, 서울 서초구 0.05%, 그리고 경기도 화성이 0.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반면에 조금 떨어진 지역도 있었는데요. 서울 강동구가 0.09% 떨어졌고요. 경기 김포도 0.04%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방 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오른 지역도 있고 소폭 떨어진 지역도 있었는데요. 일단 부산 같은 경우에는 0.0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울산도 0.02%, 대전도 0.01%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하고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없이 그냥 이제 평상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중에서도 부산 북구는 0.08%, 부산 진구는 0.07% 오르면서 상승폭이 좀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은 매물이 늘어나면서 하락세를 좀 보인 곳도 곳곳에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요즘에 봄 이사철이고 또 전세 계약이 만기한 집들이 많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전세 수요가 많고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봄 이사철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은데요. 생각해보면 전셋값은 쉬지 않고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전세 가격이 소폭 오르고 내리곤 있는데요. 지난 한 3년간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세값이 이렇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을 다시 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도 그만큼 늘고 있는데요. 2015년 3월에 전세 계약을 한 세입자가요. 최근에 다시 전세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평균 얼마가 드는지 아시나요? 평균적으로 좀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7,110만 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소형이나 중대형이 이제 좀 가격 차이가 좀 달랐는데요. 전용 면적 60에서 85제곱미터, 그러니까 20평대, 30평형대 같은 중소형 같은 경우에는요. 전세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7,142만 원이 더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중대형 같은 경우에 85제곱미터 이상 중대형 같은 경우에는 9,230만 원이 필요해서 이렇게 몇 천만 원씩 더 필요해야 전세 계약을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임차인들의 부담이 훨씬 더 커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평수일수록 전셋값이 더 오른다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은행 문을 두드리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은행 대출도 많이 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전셋값이 계속 오르면서 이 오르는 금융 비용을 충당하지 못해서 은행에 돈을 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전세 대출 증가세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은행의 전세 대출을 보면요. 25.6%, 즉 10조 5천억 원이 늘었다고 합니다. 한 해 동안에 10조 5천억 원이 증가한 건데요. 그래서 전세 대출 우리나라의 전체 규모를 보면요. 5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셋값을 정부에서 잡지 못해서 전셋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그만큼 또 대출 비중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세에 이제 수급이 불균형이 오면서 그만큼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고 또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가 소득은 늘지 않는데 전세 가격만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계 소비가 위축되고 대출은 증가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내 월급만 안 오르고 다 오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 월급에 비해서 전세가 오르는 수치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 통계청 자료를 따라서 이제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2인 이상의 도시가구의 평균 가처분 소득을 조사해 봤는데 지난 4년 동안요. 337만 6,600원에서 361만 3,623원으로 그러니까 7% 늘어났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갖춰둔 소득은 4년 동안 7% 늘어난 건데요. 그런데요, 연평균 증가율이 2%도 안 돼서요. 조금 늘어난 소득을 모두 저축한다고 해도 이 전세 가격 오르는 거에 비하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늘려서 전세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셈입니다. 참 답답한 실정인데 장기화되다 못해 고착화됐어요, 전세난이. 그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전세난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제 논리에서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가 되면 가격이 오른 현상을 보이는데요.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를 찾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집이 줄어들면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계속됐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인이 집을 구할 때 내 집을 마련하기에는 좀 매매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월세로 가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고라고 해서 이제 전세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그만큼 전세는 가장 저렴한 주거 수단으로 인식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세 아파트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불일치가 생기면서 전세값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저렴한 주거 수단이다 보니 수요가 몰리는 건 이해가 가는데 공급이 줄어든다는 건 어떤 뜻인가요? 집주인들이 월세로 바꾼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앞서서 전세 아파트는 계속해서 공급이 줄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공급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가 그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가장 집주인들이 왜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냐면 예전에는 고금리 시절에는 그 전세를 금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도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5% 이상일 때는 사실 전세를 받아서 은행에 넣고 이자를 불리는 게 훨씬 더 유용한 수단이었는데요. 그런데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이 은행 수익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세 1억 원, 2억 원을 받아서 이제 집주인들이 은행에 넣어놔도 돈이 얼마 생기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더 이익이 되는 월세로 돌리는 건데요. 그런데 월세는 그 금액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의 입장에서는 전세를 없애고 월세를 선호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어요. 요즘 전셋값이 워낙 높다 보니까 사실 조금만 더 보태면 집을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매매에는 왜 관심이 덜하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전셋값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아파트들을 보면 매매하고 전세하고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전세가율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 90%를 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매매에 육박할 정도로 전세가 굉장히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임차인들이
집을 사기를 꺼려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일단 집을 당장 지금 사기에는 내가 보유한 자금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만큼 대출 이자도 부담스럽고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도 어려워진 이유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에 부동산 경기 변동이 좀 심하고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기에 집을 사도 집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간다고 보장이 되면 집을 살 텐데 집값이 떨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선뜻 집을 사지 않고 오히려 차라리 조금 더 저렴한 전세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임차인들이 집을 사지 않고 계속해서 전세에 눌러앉은 현상이 빚어지면서 전세값은 계속해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불확실성 때문에 집을 선뜻 사지는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전세난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전세난 때문에 탈서울화 현상도 빚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 지역의 전셋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서울을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 계속해서 유지되던 서울 인구 1,000만 명 시대가 최근 붕괴됐다고 하는데요. 올해 3월에서 5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아파트 전세가요. 서울 지역에만 3월 달에 36,300건이고요. 4월 달에는 34,400건, 그다음에 5월 달에는 28,600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전체 비중이 전체의 28%에 달하는 비중이 전세라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전세 계약이 만료 시점이 다가워지면서 전세난이 더 가중되고 있고요. 이런 전세난이 가중된 데다가 전세값이 날로 상승하면서 서울을 떠나서 서울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는 탈서울화 현상이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월세 가구 증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앞서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전세 비중보다는 월세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집주인들도 일단 월세를 선호해서 월세로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임차인들도 전세를 구하다 못해서 월세나 반전세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거래량을 보면요. 요즘 서울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 계약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전체 월세 계약 비중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지난해 3월에 46.68%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거래에서 무려 절반에 가까운 물량이 월세로 거래가 된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지난해 10월 달쯤에 39%로 약간 최하점을 기록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올해 2월에는 43.85%까지 회복을 한 상태니까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거의 45%, 50%에 가까운 물량이 월세로 거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월세는 서민들에게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월세 가구 증가는 곧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세보다는 월세로 이제 드는 비용이 훨씬 더 높은데요. 실제로 통계청 조사를 좀 보면요. 지난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실제 주거비 부담 지출을 조사해 봤더니 7만 8,900원으로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2015년과 비교해서는 6.3% 오른 거고요. 2003년보다는 무려 2배 넘게 올라간 수치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올해는 전세 계약 만기가 대거 쏠려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월세에 대한 부담 현상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요즘에 사실 이제 올해부터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뭐 폭탄처럼 터질 거다 이런 뉴스를 좀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올해나 내년에 해서 전국의 입주 예정인 물량이 상당히 많기는 많습니다. 약 37만 가구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 규모는 1999년 이후에 최대 규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지역은 좀 예외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입주 물량이 25,800가구로 조사돼서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실 입주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전세 가격이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크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전세난이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기간이 올해 말로 끝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들이 계속해서 재건축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아파트를 전체를 부시고 다시 짓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 재건축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어디론가 이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세를 아무래도 찾게 되겠죠. 그렇다면 전세난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서울 지역에는 입주 물량도 적고 또 재건축 이주가 될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올해 전월세난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서민들의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매매가도 살펴볼게요. 매매 가격도 꾸준히 오르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매매가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은행의 주택가격 동향 자료를 좀 살펴봤더니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시나요? 바로 6억 원을 초과를 했습니다. 네, 최초로 6억 원을 돌파한 건데요.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6억 원을 돌파를 한 겁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요, 2000년대 말에 5억 원대 초를 기록했다가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13년에 4억 원대 후반까지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에 5억 원을 회복했고요. 드디어 올해 6억 원을 돌파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평균 매매가가 6억 원이라니 정말 대단하다고 해야 할지 참 놀라운 일인데요. 왜 이렇게 상승한 건가요? 일단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을 주도하는 주요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인데요.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서울 전체 지역의 아파트 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강남 11개구 아파트 평균 아파트 가격을 조사해 봤더니 7억 2,300만 원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말보다 무려 430만 원 정도 올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강북 같은 경우에는 14개구를 조사해 봤더니 4억 5,500만 원 정도로 조사가 돼서 247만 원이 오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제 특히 요즘에 강남구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요. 강남 3구는 한 달 전보다 매매가가 0.12%에서 0.24% 오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특히 문제가 우리가 강남 3구라고 하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8주에서 9주, 10주 연속으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지역의 전체 아파트 가격을 주도하는 게 바로 강남 재건축인데요. 지난해 말에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떨어졌었습니다, 가격이. 그런데 올해 들어서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주된 이유가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그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지지부진했던 그 낡은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변하면 가격이 더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이 적용이 되면서 투자 수요가 점차 살아나고 있고요. 강남 아파트 가격도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만 매매가가 오르는 건가요? 다른 지역은 어떤가요? 전국 아파트도 계속해서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아니면 약간의 변동폭에 의해서 떨어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요, 3억 1,900만 원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을 빼고 나머지 6대 광역시 아파트 가격은요, 2억 원 정도로 조사가 되는데요. 광역시 가운데 부산이 2억 8,6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요. 이어 대구, 인천, 울산 순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별로 좀 조사를 해보면 경기도가 아무래도 가장 높았습니다.
3억 2,100만 원 정도로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이제 전국으로 보면 금리가 상승하고 또 공급량도 많아지면서 집값 상승 요인이 좀 약하긴 한데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공급량이 한정된 데다가 재건축 이슈까지 겹치면서 집값이 계속 상승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봄 이사철을 맞아 최근 전월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변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톡톡 부동산 여기서 마칩니다. 이현진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